뉴욕 일원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과 모레 낮 최고 기온이 100도에 육박하고 체감온도는 110도에 이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어제 메릴랜드의 아나폴리스의 한 지역 신문사 편집국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이 범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재판 법정 심리를 중단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새로운 소득세 신고 양식 1040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뉴욕시가 학과 성적 등을 기준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스크린 제도의 공정성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일원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과 모레 낮 최고 기온이 100도에 육박하고 체감온도는 110도에 이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뉴욕시는 이번 주말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고 이웃에 거주하는 노약자와 애완동물의 안전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에 2년 만에 가장 더운 주말이 찾아왔습니다. 기상청은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90도 이상의 폭염이 이어진다고 예보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92도를 기록하면서 시작된 이번 폭염은 내일 94도로 상승하기 시작해 일요일에는 체감 온도가 110도를 넘어서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기상청이 발표했습니다. 뉴욕시는 주말 동안 가급적 외출을 삼가할 것과 이웃의 노약자나 애완동물이 안전한 상태에 있는지 점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찜통 더위를 피할 방책으로 뉴욕시 전역에 쿨링센터와 수영장을 오픈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살짝 떨어져 월요일에는 92도, 화요일과 수요일은 89도가 예상되지만 여전히 더운 기온이 이어지게 됩니다. 뉴욕 인근에서 5일 이상 폭염이 이어진 것은 지난 2016년 8월 11일부터 15일까지이며 가장 오랜 기간 폭염이 이어진 기록은 1953년 8월부터 9월까지 이어진 12일간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어제 메릴랜드의 아나폴리스에 있는 한 지역 신문사 편집국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5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40분쯤 메릴랜드주 애나폴리스에 있는 캐피털 가제트 신문사 편집국에 한 남성이 들어와 샷건을 난사해 4명은 현장에서 숨지고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된 후 사망했으며 2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공범이나 폭발물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인근 수색에 나섰습니다. 용의자는 30대 백인 남성으로 사건이 발생한 신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으며 총격을 가하기 전 총격 대상을 찾았다는 점을 미루어 원한 관계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사건 발생 수일 전 신문사 측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신문사에 공격을 가하겠다는 협박글이 전달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용의자가 보낸 글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과 연방 알코올, 담배 총기, 폭발물 단속국 요원들이 즉각 출동해 건물 내에 있던 직원들을 주차장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이 신문사의 한 기자에 따르면 총격범은 유리문 너머 반대편에서 다수의 직원들을 향해 총격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신문사는 볼티모어 미디어 그룹 산하 캐피털 가제트 커뮤니케이션스 일부로 종이 신문인 메릴랜드 가제트와 온라인 매체 캐피털 가제트.com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이 범법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재판 법정 심리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추방재판 심리가 법정이 아닌 이민구치소 내 비디오 컨퍼런스로 대체되면서 변호사 접견 권리 침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ICE는 어제 추방 절차를 밟고 있는 범법 이민자들에 대해 법정 심리를 중단하고 이민구치소에서 비디오 컨퍼런스로 심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레이첼 용요 ICE 대변인은 일부 단체들이 이민자들에게 ICE 직원에 대한 폭력을 조장하면서 이민구치소에 수감된 이민자들의 법원 후송을 막은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ICE 직원과 법원, 시민 또 수감자들의 안전과 효율적인 공무집행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민단체들은 ICE의 이번 조치는 이민구치소의 이민자들의 변호사 접견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민단체들은 이민자들이 변호사를 접견할 유일한 기회를 없애고 이민자들의 법정 출두를 막음으로써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ICA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이민법원 법정 심리를 재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민세관 단속국 조사관 19명이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ICA를 해체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불법 체류자 단속만 전담으로 하는 기관으로 여겨져 온 이민세관 단속국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직원 19명은 스스로 조직을 해체해달라며 상급 기관인 국토안보부 커스텐 닐슨 장관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마구잡이식 불법 체류자 단속이 조직에 부여된 고유 임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직원은 닐슨 장관에게 인신매매, 마약 거래 등을 단속하는 제2의 기구를 창설하고 불법 체류자 단속과 구금, 추방은 별도의 조직에서 관장하도록 기능을 분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의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이 이슈가 된 이후 이민세관 단속국을 해체하라는 요구가 이어져 온 가운데 이들의 요구는 마치 불법 체류자 단속만 전담하는 기관으로 여겨져 온 이민세관 단속국의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소속 현장 요원들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불법 체류자 단속 실적을 끌어올리는 압박에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호소해왔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토머스 호먼 이민세관 단속국 국장 대행은 올해 초 불법 체류자 단속 실적을 400% 끌어올리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지난 18일 오하이오주에 있는 한 육류 가공 공장을 급습해 이를 기준 최대 규모인 146명의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이 새로운 소득세 신고 양식 1040 양식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크기만 줄었을 뿐 복잡한 절차는 그대로이며 오히려 구성이 달라져 더 복잡하다는 지적입니다. 국세청이 개정세법에 맞춰 2018년 1040 양식 초안을 공개한 가운데 크기는 우편 엽서 크기 정도로 작아졌지만 세법의 시행세칙은 여전히 복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세금정책센터 측은 납세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세금 공제 항목이 새 양식에서는 빠져 크기가 줄었지만 복잡한 절차는 그대로이며 새 양식의 구성이 바뀌면서 저소득층과 중간소득계층의 세제 혜택 항목인 근로소득세금 크레딧을 찾기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금정책센터는 90%의 납세자가 전자보고를 사용하고 있어 크기가 줄어든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보고 절차는 기존과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구성이 달라져 더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기존의 1040, 1040A, 1040EG 등 3개 양식은 다음 주에 정식 공개될 신규 1040 양식으로 일원화될 예정입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내 인종 분리 현상은 특수 목적고 입시 제도뿐 아니라 스크린 제도에도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학과 성적 등을 기준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스크린 제도의 공정성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학부모들과 함께한 타운홀 미팅에서 공립학교 스크린 제도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뉴욕포스트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타운홀 미팅에서 한 학부모는 공립교의 인종 분리 현상을 해소하려면 주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특목고 입시 폐지보다는 뉴욕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스크린 제도 개혁에 주력해야 한다며 시내 우수 고등학교는 백인 학생들에게 훨씬 더 우호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에 대해 시 공교육 시스템 가운데 변화가 필요한 분야 중에 스크린 제도 역시 포함되어 있다며 각 고교가 적용하고 있는 학생 선발 기준이 공정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크린 제도의 공정성 논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스크린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특정 중학교에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 있고 흑인 히스패닉 학생이나 저소득층 학생들은 그 외에 나머지 중학교에 밀집해 있다는 것입니다. 학과 성적뿐 아니라 교사 추천서 등을 요구하는 스크린 제도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폐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에서는 190여 개 중고교가 스크린 제도를 통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이들 학교의 대부분이 맨하탄과 브루클린에 몰려 있으며 재학생은 백인과 아시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사기 혐의로 의료업계 종사자 10여 명이 연방검찰에 적발된 가운데 이 중 플러싱에서 종합건강센터를 운영하는 한인 의사가 포함됐습니다. 연방검찰 동부지검은 어제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사기 혐의로 플러싱 페링턴 스트리트과 30 애비뉴 사이에 있는 마이 헬스 웰리스 센터를 운영하는 김용준 씨와 파라커웨이의 해롤드 벤델스타인 등 의사 5명과 메디컬 클리닉 오너, 응급차량 업체 오너, 카이로프랙터 등 의료업계 종사자 8명을 적발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롱알랜드 로즐린에 사는 김 씨는 지난 2012년에서 2015년 사이 불필요한 물리치료를 환자에게 시술하거나 아예 시술하지 않은 진료에 대한 의료 비용으로 560만 달러를 청구했으며 이 중 360만 달러를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진료 비용을 부풀려 청구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돈을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피고 13명이 가로챈 의료 비용은 총 1억 6,300만 달러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검찰이 버겐 카운티 등에서 약물과 관련한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 17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또 약물 범죄 단속을 주 전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주 검찰이 지난주 버겐과 모리스, 패세익, 서섹스, 유니온 카운티 등 5개 카운티에서 마약과 약물 오남용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 177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비어 싱 그레왈 주 검찰총장은 이번 특별 단속은 마약 판매상과 중독자 검거는 물론 약물 중독자들이 약물 중독 치료를 받도록 해 약물 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도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 단속으로 체포된 약물 중독자 중 80%가량은 현재 약물 중독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에서는 약물 중독으로 인한 사망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주 검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415명이 약물 중독으로 사망한 데 이어 2016년에는 같은 기간 594명이 목숨을 잃었고 2017년에는 623명으로 사망자 수가 늘었습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기업 아마존이 미국 50개 주 전체의 의약품 유통 면허를 가진 온라인 약국 필팩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미국 제약 시장이 일대 지각 변동을 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아마존이 온라인 약국 필팩을 인수하기로 했으며 인수 대금으로 10억 달러를 지불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마존과 필팩의 결합은 규제 기관 승인을 받으면 올해 하반기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필팩은 만성 성인병 환자처럼 매일 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을 위해 처방약 가정 배달에 특화한 의약품 유통업체입니다. 필팩은 매일 정해진 양의 투약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정확한 양의 약품을 포장해 배송하는 것을 강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마존이 필팩을 인수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 미국 내 대형 의약품 유통기업들의 주가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장중에 월그린은 9%, CVS는 8%, 라이트에이드는 11% 각각 하락했습니다. CNBC 등 미 경제 매체들은 대형 약품 유통 회사들이 아마존의 온라인 약품 유통 시장 장악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형 병원, 건강관리 시스템과 대형 약품 유통 회사들이 수십 년 동안 강한 유착을 통해 형성한 미국 제약 시장이 일대 지각 변동을 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허브 웨슨 LA시 의장이 한인타운 내 노숙자 쉘터 부지 대안을 다시 선정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내일 LA시 의회에 새 조례안이 상정되지만 당국의 뒤늦은 대응에 한인들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허브 웨슨 LA시 의장이 한인타운 내 노숙자 쉘터 설립에 대해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웨슨 시 의장은 오늘 LA 한인타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노숙자 쉘터 설립 추진 과정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내일 새로운 조례안을 LA시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조례안은 쉘터 부지 선정부터 주민 의견 수렴 미팅, 그리고 사후 안전 문제에 대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e are going to have this conversation. We are going to afford the people in the community the opportunity to engage in meetings, workshops. 한인타운 한복판에 위치한 LA시 소유의 주차장을 쉘터 부지로 주장해온 웨슨 시의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여론이 거세지자 한 발 물러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시 당국은 노숙자 쉘터 건설 단계부터 10지구 위원회를 조성해 쉘터에 관한 감독과 공고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웨슨시 의장은 일방적인 쉘터 부지 발표에 대한 한인사회의 반발에 대해선 유감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And again, I've taken my share of responsibility for that. I am just asking that my apology be accepted, that we can reunite as a community and move forward and try to find a solution that the majority of people in this area can live with.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웨슨시 의장은 여전히 민주적인 절차로 이루어진 이 지구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본인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며 여론이 악화되자 늦장 대응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윌셔 커뮤니티 연합은 LA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때까지 반대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한편 LA 한인타운 노숙자 쉘터 설립을 찬성하고 있는 대다수의 한인 비영리 단체들이 쉘터 건립과 관련해 LA시와의 모종의 관계가 있었다는 일부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한미연합회와 KYCC 등 한인 비영리 단체장들은 오늘 한인타운 노숙자 쉘터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인 비영리 단체들이 LA시의 쉘터 프로젝트를 도와 시 당국으로부터 시니어 저소득층 아파트 경영 관리를 위탁받는 등 이권을 챙기려 한다는 일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이에 대한 어떠한 거래나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affordable housing 받을 수 있으면 다른 분들한테 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as long as we get that to serve a community in that area, that's fine with us. 지난달 LA시 소위원회 미팅에서 한인 커뮤니티에 실망했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민족학교 역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LA시와의 이권 연계설을 부인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어제 북한을 16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공식 지정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관계 개선에도 국무부는 2018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또 중국, 러시아, 볼리비아, 이란, 베네수엘라, 시리아 등 22개국이 3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맨하탄 이스트빌리지 더 얼스 스쿨의 한인 이지아 교사가 오는 11월 6일 실시되는 뉴욕주 본선거 부주지사 선거에 녹색당 후보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같은 녹색당의 호이 홉킨스 뉴욕 주지사의 러닝메이트로 본선거에 출마하는 이 씨는 현역인 케이시 호철 부주지사와 맞붙게 됩니다. 맨하탄 마운트 사이나이 웨스트 병원에서 자신의 2살 난 아들의 머리를 세게 내리친 혐의로 20대 한인 엄마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의 이마 중앙이 부풀어 오르고 빨개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경찰 진술에서 아이의 머리를 때렸다는 것을 시인했으며 2급 폭행과 아동안전위해 혐의 등이 적용된 상태로 $5,000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연방철도국은 뉴저지 트랜짓 열차의 과속 속도 제어 시스템 설치 지연에 따라 PCT 설치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PTC 시스템은 과속하는 열차의 속도를 자동 제어하는 안전장치입니다. 현재까지 PTC를 설치한 열차는 440대 중 67대이며 PTC 시스템의 사용을 훈련받은 직원은 1,100여 명 중 793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은 맑겠으나 덥고 습도가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5도, 섭씨 영상 35도, 밤 최저 기온은 76도, 섭씨 영상 24도. 일요일 습도가 높고 무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월요일 역시 맑겠으나 무더운 날씨 되겠습니다. 이번 주말 무더운 날씨가 예보되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